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TV의 김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정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남TV가 신년 특집으로 기획한 2018 지역위원장이 듣는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자유한국당 하남시 당협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선거와 지역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하남시 당협위원장의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있고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합니다.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현직 경기도 의원이신데 이 다음 질의를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십니까? 네, 출마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직으로 출마를 확정하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도의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면 더 큰 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번 인선에 대해서 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과 함께 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 입장에서 이 흐트러진 당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당원이 지금 한 13,000명 정도 대략 13,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좀 나갔어요. 사실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인해서. 그래서 흐트러진 보수를 결집을 시켜야 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라든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학부모님들이 좀 저희 보수에 대한 당에 대한 좀 나쁘게 좀 생각을 한다 그러나요? 그런 좀 괴리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결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젊기 때문에 젊은 청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결집을 시키는 게 그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을 좀 할 필요 있다. 이제는 그래서 개혁적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하남시 당협은 당연히 이제 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이제 후보자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문별로 복수의 그 공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네. 후보 공천의 원칙과 그리고 또 선정 기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책임당원 확보가 중요하다. 책임당원 사실 책임당원이 저희의 뭐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확보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회장을 했었다든지, 뭐 신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단체 뭐 총무를 했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제 신인보다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한 뭐 조례라든지 어떤 뭐 성과라든지 그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평점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경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6.4 지방선거 때 말이죠. 지금 총은 7명의 하남시 의원 중에 당이 5명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직을 라본으로 돌린 이 파격적인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 때문이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네,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역에서 그 자기만의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활동을 열심히 했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시민들과의 뭐 소통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나 그러면 나름대로 나번에 대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 이 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아직까지 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 있죠. 이 미래당에게도 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그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그 지방선거의 승리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번 선거에서 이 하남 당협이 생각하는 이 부문별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비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게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뭐 지지층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시민들과 소통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저희가 뭐 당선에 대한 게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뭐 우리의 뭐 15% 정도 뭐 얼마 전에는 뭐 20%까지도 갔다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걱정은 되죠. 사실 미래당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저희 하남시에 국민의당에 계셨던 뭐 유영욱 선배라든지 바른정당에 있던 뭐 윤한채 선배라든지 사실적으로 지역 선배들이거든요. 그러고 그분들은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뭐 한국당이라든지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그분들이 조금 뭐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연대가 필요하면은 그 연대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비관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좀 나름대로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그때 선거 때 되면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방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과반수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광역의원은 어떻습니까? 물론 광역의원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네. 뭐 일단 저도 이제 만약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제가 당선권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저희 당에 크나큰 실추가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자신은 역시 과반수 이상은 자신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가능하지 거고요. 않겠느냐. 예.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역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의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하남시장이죠. 이 후보군을 보면 이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눈에 띄는 새 인물을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자칫 이와 같은 이 인물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당 전체의 선거 전략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들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전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인물이나 뭐 획기적인 선거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뭐 나와 있는 분들 지금 뭐 지금 나름대로 뛰고 계시는 분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 입장은요, 사실 전략 공천에 대한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뭐 유능한 젊은 친구들 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뭐 유효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과 한 2,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3개월 정도 남았나요? 여기서 전략공천이 간다는 건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후보자들로 뛰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뭐 같이 뭐 미래당이라고 하지만 미래당의 뭐 그분들과 뭐 연대가 가능하다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현재 이 산불 감시원 채용 비리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로 이 시청 담당 부서가 압수수색까지 당했죠. 네. 지난 그 시기에 단체장 두 분의 그 구속에 의해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악재를 우리가 맞게 됐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시청이 얼마 전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대응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임명장을 받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게 시작을 처음부터 이제 당협위원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숙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도위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연루가 돼 있으면 제명해 주라는 거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저도 얘기 들은 거지만 관례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채용 비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비서실장이 뭐 사표를 냈는데 뭐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어저께 뭐 경찰서에 소환이 돼서 뭐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30명을 뽑는데 23명을 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23명이 팀장님, 과장님 두 분에서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두 분이서 어떻게 그게 그 사람들 뽑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수사에 대한 중간 발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면 검찰까지도 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앙당에서 얘기했던 부분 어떤 지방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는 각 시군에다가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를 제출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 연대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의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채용 비리는 이 산불 감시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남시가 이 불법으로 지금 계속 얼룩져 있는데 그 깨끗한 하남은 청정 하남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질의는 지난번 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삼국 지역에 위치한 이 미군 공여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특정 대학을 유치하려던 이 계획이 10년 동안의 그 계획이 일단은 무산이 됐죠. 네.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지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 실망감을 준 것인데 이에 대한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또 향후의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참으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이제 경기도의 공유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10년 됐나요? 이게 지금 끌고 간 게 10년이나 됐어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취소를 하고 또 뭘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적으로 얼마 남은 지방선거에 어떤 뭘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적으로 그 전에 저도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뭐 1, 2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제천시에서는 반대가 엄청 심해요, 지금. 근데 세명대선 오겠다고 하더라도 그 뭐 비수도권, 수도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주민들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빨리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루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공무원 수가 한 8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36만 40만 가면은 한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도 좁아가지고 지금 뭐 상수도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공공청사도 할 수 있는 공공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환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하남시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기업 유치하라는 데 있어서 뭐 지침은 있겠지만 그걸 좀 전환해 가지고 어떤 기업 유치하는 발판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떠나서 무슨 뭐 병원을 해가지고 대학병원을 얼마든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대학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해도요 또 늦었습니다. 이게 3, 4년, 4, 5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주민과의 뭐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용역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거기는 뭐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시민과의 주민 투표를 하든지 어떤 게 좋은 걸 주민 투표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벤트뿐이 안 된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향후 그 추이를 봐서 입장을 내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이 그 하남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주도했던 이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가 있죠. 이 미사 위례지구의 가장 큰 이 문제점으로 이 교통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기반 시설 부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대책이나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해소 로드맵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교통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이제 그 5호선은 내년 뭐 6월 달에 이제 그 조기 개통이 되고요. 뭐 5단계는 뭐 2000 내후년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빨리 땡기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일조하고 있는 뭐 이현재 님이 국비를 한 97%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지 근데 5호선만 갔다가는 안 된다. 사실 저희 그 하남에 계시는 그 주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강남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는 9호선을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12월 달에 그 추운 날씨에 서명도 받고 얼마 전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나가지고 서명서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제 강일동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 보훈병원에서 이제 그 강일 그 4단계 구간인데 거기가 지금 한쪽은 예타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이제 4단계에서 이제 그 강일역 가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시를 하라고 이제 촉구를 이제 강동구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일 뭐 교통의 대책에 일하는 대중교통에 일하는 지하철이고요. 두 번째 이제 버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네. 준공영제. 이 준공영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모든 권한은 사실 이제 이제 지자체에서 갖는 겁니다. 노선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적자 보전이라든지 수익불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문제가 노선 문제입니다. 노선.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경기 뭐 여기 뭐야 KD 버스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KD 버스 경기대원. 같은 경우는 산골 시골 동네는 아예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적자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노선에 대한 거를 지자체에서 갖는 겁니다. 그런 이제 준공영제를 이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이제 하루 빨리 그거를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버스 정책에 대한
저는 대안은 중공영제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중공영제에 대한 기본적인 광역은 통과를 했고, 네. 지자체 즉 우리 이 하남시의 결정이 남아 있다라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중공영제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 이제 뭐 지금 뭐 어저께인가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올해 예산에는 중공영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제 대응을 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 취임 후에 이 당을 리빌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진 건 뭐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정치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지방으로 얘기를 하면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좋은 정책은 받아야 된다. 지금 사실 좀 예를 들면은 우리 패션 단지 같은 경우 6년째를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자리가 12,000개 일자리와 10조라는 이제 수익이 매출이 10조랍니다. 10조. 그럼 그게 뭐 본사가 들어오는 건데 그럼 세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책적인 논리로 간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사실 저도 그 도시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많이 따지는데 사실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SPC 사업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뭐 저는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도 봤습니다. 근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렵다는 건데 오직하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단 하고 그거 공을 그쪽에 가져가라.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들을 정도인데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정책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당이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뭐 비관하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우리 보수가 좀 결집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명 운동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속된 말로 좌파한테 우리나라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자유한국당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이제 젊은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그때는 사실 전에는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냥 보면은 그냥 손만 잡고 그냥 열심히 해. 눈빛만 주고 가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열심히 해.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뭐 중앙당에서도 좀 뭐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는 좀 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다가가고 얼마나 민원을 해결해 줬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 속으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얘기한 정치 얘기나 뭐 얘기가 과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어떠한 당에 대한 그런 계파 싸움이 아닌 정말 하남시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꼭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소속에 있지만
저는 항상 젊은 청년이고 젊은 개혁을 원합니다. 항상 개혁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그런 어떠한 정당 정치를 떠나서 사람을 보는, 시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런 인물로 그 이번 6.13 지방선거는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7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는 원인자로 자리매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려 정쟁만을 일삼던 과거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오직 국민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보수를 인정하는 진보, 진보를 품는 보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가 우리 하남시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